493페이지 3번. 가와나는 외부의 폭력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물, 외부의 폭력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 문제를 비판합니다. 가는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 사슴. 이 파괴되는 모습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민중을 유린하는 일제의 폭력을 나타내며, 그러면 이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는 조선 사람이겠네.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조선민중의 생명을 찾기를 바라는 소망. 나에서는 순수성을 지닌 자연물, 새.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한 존재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고자 한다. 나에선 자연물, 새가 강하고 포악한 존재, 자연물, 새. 강하고 포악한 존재, 포수에 의해 물리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순수한 가치는 말살되지 않을 거다라는 점이 강조가 됩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보면은 되지. 시작해 봅시다.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어두운 숲, 시간적 배경도 있고 공간적 배경도 나타나 있죠. 몰입꾼들, 포수들 이야기하는 거지. 사냥꾼들,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이 몰입꾼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밑에 나오는 사슴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지. 폭력적인 존재죠. 아까 보기에서 봤죠? 외놈들이지. 일제.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일단은 명사형으로 시행이 종결이 되고요. 몰입꾼이 이렇다라고 하면 사슴은 어떤 존재야? 순수한 존재지. 쫓기면 쫓길 수밖에 없어. 나약한 존재죠. 3번 문제에서 봤죠? 조선민중입니다. 눈 흰색 차가워, 핏방울 따뜻해 빨간색이야. 흰색 차가움, 핏방울 붉은색 따뜻해. 선명한 이미지의 대조, 괄호 열고, 촉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 둘 다 대조가 있군요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지. 1년은 피 흘리면서 쫓기는 사슴이라면 되겠지. 사슴이 쫓기고 있어요 보다는 사슴이 피 흘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비극성이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겠지.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려가면서 넓은 언덕에 밤 이스키, 밤이 깊도록 횃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슴에 대한 사냥이 밤새도록 이루어지고 있다. 사냥이 아주 집요해. 뭇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둘 다. 사실 사냥은 나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미로 하는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죽이는 게 재미가 될 수가 있지? 나쁜 새끼들. 재미로 사냥하는 거야. 생명을 유린합니다. 나이 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포식자지만 여기서는 사냥당한 존재들이죠. 희생당한 존재들. 어미의 상처에 입을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 암담한 현실이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되겠지.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물,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눈 속에 하얀 꽃으로 피어나는 약초,
이것만 있으면 사슴이 생각해. 우리 엄마 좀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은 뭐예요? 생명이 우리 엄마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생명 지속에 대한 희망. 혹은 자기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존재, 대상.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세모친 어두운 골짝 하얀 꽃 요렇게 명암 혹은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확인하면 되겠지. 엄마 살리고 싶은 사슴. 참으로 아슬아슬한 곳에서 쇠복 소리가 울리고 있다. 일단 청각적 심상.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묻게 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 말을 넣으면 조금 자연스럽지. 이제까지. 죽은 이로 하여금 지금 죽는 이 지금 희생당한 이를 묻게 하라. 그러니까 죽은 사슴을 묻는 건 엄마 사슴을 묻고 애도하는 건 어린 사슴이 하는 게 아니야.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산 사람은 산 대로 살아야지.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엄마는 죽었지만 어린 사슴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라. 이러한 이야기 하고 싶은 거지. 요 쇠복 소리가 있죠.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사냥하면서 울리는 종소리. 그러니까 폭력적인 거지. 두 번째, 이 시의 제목이 뭐예요? 성탄제, 크리스마스의 댕댕, 축복을 내리는 그러한 성탄제. 그래서 일단 이 두 번째는 성탄제를 연상시키는 종소리. 더 이상 죽지 말아요겠지. 사냥의 종소리는 저것들 잡아 죽이자 이야기라면 성탄제를 연상시킨다라고 하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의 종소리라고 볼 수도 있겠네. 중의적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물이 흐르고 눈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 맑은 이슬, 요 사슴은 어미 사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미 사슴이 길을 돌아가고 있어? 죽음의 세계로 가는, 죽음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어미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흘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이라고 하면서 생략법 사용되어 있고,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어. 폭력에 희생된 존재가 희생된 존재가 지니던 생명력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폭력적 세계에서 더 이상 순수한 존재가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냥은 정말 악질인 것 같아. 농작물 파헤치는 멧돼지 잡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어. 이렇게. 근데 재미로 사냥을 한다? 별로야. 1, 2, 3, 4, 5연 나눠져 있죠. 그냥 얘네들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1년은 새의 순수한 노래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년은 새의 순수한 사랑과 노래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연에서는 새는 가식 없이 순수한 존재입니다. 순수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3년에선 포수한테 총 맞거든요. 포수 이야기합니다. 새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포수.
그러한 이야기로 흘러갈 겁니다. 위로 올라가자. 하늘이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나 바람이 지나가는 시냇물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일단 도치 새가 노래해 어디에서 바람의 여울터와 나무의 그늘에서 아름답지 평화로워요. 어디가? 자연의 세계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의 세계에서 새는 그게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특별한 의도가 없어. 오직 순수함 그 자체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새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연 속의 존재겠지. 자연 속에 어떠한 존재요? 자유롭고 생명력이 넘치며 순수한 존재지.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의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갖는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게 사랑이야. 근데 그게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그러한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겠지. 요렇게 묶으면 역시 순수해. 연약해. 너 춥지 마 라고 하면서 서로를 배려해 주고 있어. 사랑인 줄 모르지만 어쨌든 새들이 하는 건 사랑인 거지.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여기에서의 뜻은 인위적인 것. 새는 울어서 일부러 인위적인 것을 만들지 않고 일부러 지은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사람은 일부러 이런저런 이유되면서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해라면서 막 가식적으로 말 엄청 하고 그러는데 일단 새는 인간과 대비되는 존재이다 라는 것 확인. 어떠한 면에서요? 새는 가식이 없어. 순수하다 라는 측면에서.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 새를 겨냥하지만 포수와 한 덩이 납이 의미하는 것 저거 잡아서 피 흘리며 죽여버리겠다 이거지. 폭력성 비정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포수는 아까 뒤에 3번 보기에서 보면 그러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 폭력적인 인간의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혹은 폭력적인 현대 문명.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번번이 쏘는 것은 순수한 그 새가 아니라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들. 너는 새를 잡고 싶어 하지만 그냥 파괴할 뿐이다.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를 또 어떻게도 해석하냐면 여기에 이 포수를 사물의 본질, 사물 혹은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잡고 싶은 거는 순수한 예쁜 하얀 새거든. 근데 손에 쥐는 건 피에 젖은 상한 한 마리 새밖에 안 돼.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결국엔 불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존재론적인 철학적인 의미의 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써놓은 거는 여기 밑에 문제하고는 상관은 없어. 그냥 저런 해석이 있다 말씀드린 거지. 1, 2, 3번 세 문제 역시 3번 드릴게요. 시작. 1에 1번 가에 대꾸 없어요. 나에는 대꾸 있습니다. 어디에 대꾸가 있어? 여기에 있지. 무엇에 어디에서나 대꾸 있지.
2번. 가는 나와 달리 색채 이미지가 대조되는 소재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 가에서는 하얀 눈이랑 붉은 피랑 색채 이미지 대조 있죠. 나에는 색채 이미지 대비 없어. 그러니까 나와 달리 맞지. 사슴이 죽네? 비극적 분위기 형상화한다. 2번 정답. 나는 가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 쫓긴다라고 살펴보면 가에 오히려 공간의 이동이 있지. 공간의 이동 가에 있어.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 아니야. 화자의 정서 변하지는 않아. 나에는 아예 그게 없고. 가와 나 모두 영탄법을 사용하여 둘 다 영탄법 안 써요. 부정적 현실 극복 의지도 없고. 둘 다 계절감 드러내는 시여. 가에는 계절감 있지. 대상, 사슴의 부정적 처지 있고 나에서는 새의 부정적 상황 있는데 계절은 없어. 탈락. 정답 2번. 앞으로 넘어와서 2의 1. 밤 이슬기 횃불이 꺼지지 않는다. 2의 1번. 횃불은 사슴을 노리는 포수의 추격이 집요하다. 사냥이 집요하다. 라고 얘기했었네요. 1번 오케이. 2의 2. 포수와 늑대는 표범과 늑대는 포수가 힘센 짐승도 사냥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 그렇지. 표범 늑대보다 포수의 힘이 더 세. 괜찮네. 3. 샘과 약초는 어미의 소생을 바라는 어린 사슴의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샘, 약초. 우리 엄마 다시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또 옆에다가 간절함. 이렇게 또 써놓으면 되겠지. 4. 리을에 나와 있는 노래. 새들이 하는 노래. 새들이 하는 노래. 자유를 억압하는 외부에 대해 저항하는 새의 의지. 아니야. 새가 뭐 누구에게 저항하고 의지가 있고 그렇지는 않아. 이의 정답 4번. 체온은 연약한 존재들이 서로 배려하는 순수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나쁘지 않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 3번 보자. 1번. 어두운 숲, 어두운 골짜기. 자연물이 희생당하는 사륙의 공간 괜찮아. 바람의 여울터, 나무의 그늘, 순수한 자연물, 새가 자유롭게 사는 공간 좋다. 포수는 조선민중 억압하고 유린하는 일제. 나의 포수는 순수한 존재, 새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 현대 문명 괜찮아.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묻게 하라. 어미 사슴은 이미 죽음의 세계에 있으니까 어린 사슴이라도 생명의 길을 찾아가라. 괜찮아. 나 일부러 뜻을 만들지 않는다.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순수한 존재를 파괴하는 인간의 폭력성 비판. 이게 폭력성 비판이라고? 아니요.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없어. 틀린 건 4번. 그냥 순수하게 노래하는 거야. 포수가 쏘는 것은 순수가 아니라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는 죽을 수는 있지만 니들이 손에 쥐는 건 핏덩어리. 순수의 가치는 말살되지 않는다. 괜찮아. 틀린 건 4번. 됐을까요? 일단 정지.